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기본 이해를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직의 업무는 프로젝트와 운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업무가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지 함께 이해해 보시고,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개념화가 됐을 때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념화를 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프로젝트의 역사이죠. 조직의 역사도 프로젝트의 역사입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고유한 목표를 달성한 업무를 뜻하는 것이죠. 수많은 성취와 도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버텐 프로젝트는 최초의 간트 차트 기법이 적용이 된 공공 프로젝트의 사례로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호버텐 프로젝트 이외에도 우리 인류가 제트기를 개발하거나 폴리오 백신을 개발하는 등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수많은 노력들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이 됐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업무들 중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찾아서 수행한다는 것은 조직의 비전에 기여하고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좀 주관성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어떤 기술 구현 목표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표들, 이런 전략적 목표들을 정의할 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약건 하나하나, 개발건 하나하나, 또는 혁신건 하나하나, 또는 어떤 합의된 사업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방법론과 도구, 자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고, 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프로젝트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책임자를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직에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는 PM이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직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PM의 힘의 정도와 관계없이, 권위의 행사 방식에 상관이 없이 PM의 역할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PM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을 프로젝트화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활용해서 성공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작성하는, 우리가 토론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내용들을 조직의 역사로 남겨주는 정보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주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최상의 의사결정, 조직의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가는 PMO 역할도 수행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에는 많은 유형의 업무들이 있죠. 뭐뭐 건설, 뭐뭐 개발, 뭐뭐 계약, 뭐뭐 제작, 뭐뭐 추진, 수많은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이 프로젝트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한시적인 노력입니다. 이 고유한 목표에 따라서 산출물이 명쾌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프로젝트는 한시적인데 그 한시적이라는 말은 언제 시작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 마감일이 명쾌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프로젝트는 고유한 목표에 따라서 산출물이 존재한다. 이 고유하다는 특징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특징도 있죠. 예전에 해본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산, 제조 공정들은 오퍼레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일을 진행하면 역시 이 경우도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유일한 것, 색다른 것, 특별한 것, 고유한 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시간적인 맺고 끊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특별한 것을,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나 운영은 다 계획, 실행, 통제를 거치고 자원을 투입을 하고 사람이 수행한다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특징, 산출물 개념이 존재한다. 산출물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측적으로 바라보는 소위 예측형, 이걸 다른 말로 워터폴이라고 하고, 또 프로젝트라는 업무를 바라볼 때 불확실한 요소가 정말 많다. 절대로 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그 변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 소위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이 있죠. 애자일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변경을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예측형 그 워터폴 방식에서나 애자일 방식에서나 산출물이라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고객에게 산출물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그 산출물의 인도 방식, 산출물의 인도 시의 명칭이 좀 달라질 뿐이죠. 우리가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워터폴 방식을 수행을 하든 예측형 방식으로 수행을 하든 업무를 수행할 때 목표 지향성, 산출물 지향성, 이 산출물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줘야 돼요. 자꾸. 현재 이번 스프린트의 산출물은 무엇이다? 현재 단계에서의 산출물은 무엇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은 무엇이다? 예.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 정보 시스템의 하위 모듈로 일정 관리 기능, 비용 관리 기능,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객이나 경영진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화를 할 때 그 전통적 이 워터폴 방식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문서 등을 주 산출물의 개념으로 바라봤는데, 애자일 프로젝트는 최종 산출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완성의 결과물, 이전 보고 시점보다 좀 더 나아졌다, 좀 더 나아졌다라는 결과물, 개선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프로젝트의 주 산출물 개념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측형 워터폴과 애자일의 차이점도 이 프로젝트의 개념을 정의할 때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좋은 제품 만드는 방식은 방법론의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파악해서, 또는 조직 내 수많은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치들을, 실적 정보들을, 선례 정보들을 모두 파악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관하고 한 번에 완벽한 흐름으로 준비된 결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시원시원하게 퍼포스처럼 간다. 워터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고, 고객을 한 번에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부족한 점들을 듣고 다음 보고 주기에 좀 더 개선하고, 또 끝날 때, 이 단계가 끝날 때 듣고 피드백하고 다음 보고 주기에 좀 더 개선하고, 개선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고객에게 결과물을 더 빨리 인도하고 고객을 더 많이 만족시킬 수 있고 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애자일 프로젝트에서는 개선이라는 결과물을 정말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문서화가 필요하지만 문서화는 최소화한다. 레스 세레모니, 레스 다큐멘테이션을 중요한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모든 프로젝트는 산출물이 존재한다는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는데, 이것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